인디언 엄마들. 어제 뉴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이 교관 선생님의 뺨을 연신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길래 이다지도 무례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너무나 기가 막혔다. 내가 일평생 봤던 가장 예의 없고 못된 아이의 모습이었다. 20년 전 밀양에서 44명의 남자아이들이 중학생 여자아이 한 명을 성폭행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그다지도 많은 학생들이 한 명의 약한 여학생을 괴롭히고 성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개명까지 하고 딸까지 낳고 살고 있다고 한다. 분명 엄청난 죄를 진 걸 양심이 알고 개명한 거라고 생각한다. 한 인간을 난도질해놓고 어떻게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인디언 엄마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별처럼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지 고민한다고 한다. 성적과 숫자에 갇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병들어 간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공가도 물질 만능 주기, 외모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할 타이밍이 되었다.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췌장을 발견했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적기가 있었다고 한다. 의사들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을 맞이할 거라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그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고 자연주의적인 치료법을 찾다가 결국은 그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된다. 우리 사회도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는 수수께끼를 보여줄 뿐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의 해답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됨, 인간성, 인본주의, 휴머니즘에서 해답을 찾지 않은 개인과 사회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아니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해외여행, 타지 체험,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인간됨과 인간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약한 사람이 있는 곳을 같이 찾아가라.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르쳐라. 그것이 이 세상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첫 실천이 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 별보다 많은 추억이 아닌 국영수만 배우는 불쌍한 한국 아이들. 저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을 MIT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었습니다. 한 MIT 졸업생.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른 결과이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심없이 돕는 사람, 진실이 돕는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당신도 늙는다. 뉴스에서 40대 부부가 어린아이와 자살한 사건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 그 부부의 사이는 아마도 생활고였던 것 같다. 나는 그 부부가 열심히 일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들이 게을러서 일을 못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력을 했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일을 구하지 못해서 점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끊는 극단적 결정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그 이야기가 며칠 동안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나는 정책을 제안하는 구청 사이트에 자영업자들이 구인을 할 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썼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저조하다. 그 이유는 어디서든 시니어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시니어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자리가 얼마든지 제공되어 그들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야 한다. 이제 우리도 노인 인구가 많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점점 나이 든 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목숨을 끊게 된다면 국민들이 없어진 국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당근에서 여러 알바 자리를 지원해봤다. 얼마나 많은 일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에서만 연락을 받았다.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자리를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다. 만일 내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면 나도 자살한 가족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자영업 창업 업주분께서 심지어 설거지 알바도 20대를 구한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장님은 같은 돈을 주고 당연히 건강한 20대를 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업주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나이가 든다. 그리고 그들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극심한 생활고에 떨어질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이다. 나이든 근로자들은 기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독특한 그들만의 저력이 있다. 그것은 인내심과 끈기, 근면이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연명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국뽕주의자? 미국은 고속도로에 머리만큼 구멍이 나서 피해서 운전할 정도인데 한국은 고속도로가 감탄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치안과 지하철이 깨끗한 화장실, 그것이 자랑 그 자체입니다. 대만에 오래 산 제 친구는 대만은 돈이 최고라 모두 투자 및 생활화되어 있고 개인주가 강해서 누가 굶어도 먹을 걸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8년 넘게 산 친구는 결국 돌아왔어요. 한국은 김치나 옷, 여러 식재료, 가구 등 많은 걸 무료로 나눔하는 정겨운 사회입니다. 대만과는 비교도 안 돼요. 길에서 모르는 곳을 물으면 심지어 같이 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학생은 80만 원 주운 걸 그대로 경찰서에 갖다 줬대요. 저도 핸드폰 주워 찾아 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 남편은 심지어 택배로 보내주어 고맙다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정치 빼고 우리는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요. 침략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시간. 난 누구를 만나든 항상 피곤했다.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불만, 걱정, 스트레스를 듣다 보면 내가 생생한 그 상황 속에 놓인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해하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그러다가 책을 읽게 되었고 그녀는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마다 효율적 시간이 하루 2시간씩 찾아온다고 한다. 그 시간에 꼭 에너지 얻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시간을 꼭 지켜감으로써 피곤과 탈진의 시대를 이겨나가길 바란다. 버티지 말고 삶을 살길. 행복한 삶으로의 여정으로 계속 나아가길. 어디서 떨어뜨렸나? 나의 기쁨. 인성도 스펙이다.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의미 있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5분 정도의 인성교육을 한 것입니다. 5분 동안 아이들에게 책에서 읽었던 스토리 아니면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작은 물결이나 울림, 교훈을 주기 위한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과연 아이들의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훈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엄마 말보다는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에게 이런 말 좀 해주세요. 제 말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피드백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불편해지는 연습이라는 인성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과 엘리베이터를 덜 이용하고자 하면서 환경과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였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 아이는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가끔 지각했던 것은 엘리베이터를 안 탔기 때문이에요. 6층까지 걸어오느라 제가 5분 지각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해주셨던 3개월 전에 그 인성교육 때문이시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인성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3학년이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늘 두려움에 쌓여 있어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도 다 켜놓고 잠들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 심했던 아이였는데 그 인성교육을 듣고 자기는 정확히 그 공포를 극복했다는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싫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싫어, 학교 선생님도 싫어, 학교 급식도 싫어, 나라도 싫어, 정치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네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의 장점을 하나만 찾아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그때 이후부터 그 아이의 불평, 불만이 많이 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작은 도전으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는 단짝 친구가 없다고 고민하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도 너희 단짝 친구는 되지 않겠다. 그건 왜죠? 너처럼 모든 걸 불평이 많은 아이를 누가 좋아하겠어? 네가 단짝 친구를 갖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니? 그게 뭔데요? 오늘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 동생의 좋은 점 하나씩 칭찬해주고 와. 그것이 너에게 주는 숙제야. 다음날 숙제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숙제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저 역시 그의 거침없는 표현 때문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전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아이들 전체 앞에서 여러 번 칭찬해줬고 개인적으로 지나칠 때마다 그 아이의 모든 걸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갈 때 그의 가방에 선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인가 뒤에서 저를 백허그하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선생님이 그 아이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아이는 사랑으로 인해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사교육을 종사한 사람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성이 좋은 사람들과 일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회사 인재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뽑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느낌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인성이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성교육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시작했다. 학교 공부와 연관이 없다고 그만두시고 수익은 적어져 갔다. 그치만 그 가치를 아는 부모들,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삶의 보람이고 행복이다. 성적만 추구하던 부모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인성을 가르친 부모들은 거목으로 자라난 자녀들 속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어느 날의 일기 중에서